월요일 아침 김현우 대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죠. 명단을 정리하던 그는 마지막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상훈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군대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바로 그 선임 이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박상훈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훈은 잠시 멈추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 대리님. 상훈의 첫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짧게 네, 반갑습니다. 라고 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죠. 인사 담당자는 두 사람을 같은 팀으로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순간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속한 영업기획팀은 협업이 잦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 상우는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세상 좁죠? 현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공기의 온도는 차가웠습니다. 상훈이 돌아서자 현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군 복무 시절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차려, 욕설, 모욕적인 명령.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대가 아닌 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계급이 뒤바뀌어 있죠. 현우가 상사, 상훈이 후임입니다. 현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상대하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상에 앉아 업무 메일을 열었습니다. 모니터 속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묘한 긴장감이 사무실에 번졌습니다. 입사 첫 주가 지나고 박상훈은 빠르게 팀 분위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인사성이 밝았고 말도 잘했죠. 하지만 그 밝음은 특정 방향으로만 향했습니다. 상훈은 동료들에게는 친근했지만 김현우 앞에서는 미묘하게 무례했습니다. 회의 중 그는 현우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그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태도는 명확히 도전적이었죠. 동료 몇 명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메모만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펜을 쥔 손끝이 점점 힘을 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상훈은 분위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모두를 웃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상훈은 군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 대리님, 군 시절엔 정말 조용했죠. 말 한마디 안 하던 분이었는데 말 끝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볍게 웃었지만 현우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술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그는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습니다. 상훈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상훈은 업무 보고를 지연시켰습니다. 제출 기한이 지난 뒤에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며 태연했습니다. 현우는 그때마다 직접 수정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이 돌아가는 팀처럼 보였지만 내부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부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부장은 단순히 요즘 신입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 짧은 말에서 책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차분히 아직 적응 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현우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공포는 여전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주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현우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며 발표 순서를 기다렸죠. 그러나 보고 중간에 박상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항목은 지난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묘하게 바뀌었죠. 부장은 좋아요. 그럼 상훈 씨 의견을 들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훈은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근거 자료는 불분명했고 수치는 틀렸습니다. 현우는 즉시 회의록에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한 데이터로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상훈의 얼굴에 짧은 불만이 스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우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상훈은 자리로 돌아오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컴퓨터를 켜고 상훈의 업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보고 지연과 수정 누락이 반복되어 있었죠. 현우는 관련 데이터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그 자료를 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장은 파일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직은 평가시기 전이니까요. 현우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른 판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자리에는 불빛이 남아 있었죠. 그는 상훈의 이메일 기록과 일정표를 확인하며 조용히 문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무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짧게 중얼거렸죠. 이제부터는 준비다. 한 달 뒤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 중간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담당자는 박상훈이었고 실무 총괄은 김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일정표에 맞춰 상훈에게 자료 제출 일정을 3번이나 전달했죠. 하지만 상훈은 매번 조금만 더 다듬겠습니다. 라며 제출을 미뤘습니다. 현우는 그 대화를 모두 이메일로 남겨두었습니다. 보고 전날 오후 상훈은 마감 시간 직전에 파일을 올렸습니다. 현우는 즉시 열어 확인했지만 데이터 오류와 누락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정식 공문 형태로 수정 요청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구체적인 오류 항목과 수정 기한이 명시돼 있었죠. 상훈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중간 보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장과 본부장이 참석한 자리였죠. 상훈은 발표를 시작했지만 그래프 수치와 실제 데이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 한 임원이 자료 출처가 불명확하군요. 라고 말하자 상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노트북을 회의실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현우는 준비해둔 원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오류가 난 항목마다 증빙 파일과 로그 기록이 표시됐습니다. 부장은 이건 누가 검토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차분하게 검토 요청은 어제 정식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종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잇지 못했죠.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음부터는 근거 없는 자료로 보고하지 말라. 고 짧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 앉으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우는 복도로 나가며 휴대전화를 3개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균열이 시작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죠. 회의 다음 날 부장은 전체 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특히 박상우는 연신 볼펜을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우는 자료집을 정리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장은 상훈이 제출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정되지 않은 오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제 지적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부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상훈은 작게 변명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검토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싸늘했죠. 현우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수정안을 별도 작성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새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보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자료로 교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선이 현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상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죠. 부장은 그를 향해 업무는 실수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부장은 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 일은 잘 처리했어요. 앞으로 프로젝트 리더로 맡아주십시오. 현우는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긴장이었죠. 복도로 나오자 상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현우는 컴퓨터를 켜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었군요. 프로젝트 리더가 된 김현우는 팀의 일정표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업무는 문서화되고 보고 절차가 명확히 구분됐습니다. 박상우는 여전히 팀에 남아 있었지만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죠. 그는 말을 아꼈고 업무 지시를 받을 때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고객사에서 오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훈이 담당했던 데이터 항목에서 중복 입력이 발생했죠. 부장은 즉시 원인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현우는 상훈의 로그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수정 요청이 2번 있었지만 처리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부장에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훈의 지연 보고와 누락된 수정 내역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실수는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부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업무 태만과 보고 불이행으로 공식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현우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상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훈의 책상은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회의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답변도 늦어지고 다른 직원들이 대신 보고를 올리는 일이 잦아졌죠. 팀원들 사이에서 상훈의 이름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퇴근 무렵 현우는 인사팀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상훈의 징계 결과 통보서였습니다. 한개월 감봉, 프로젝트 재배정 제외.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그 문서를 서류함에 넣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잔잔하게 깜빡였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한 달이 지나자 박상우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 공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적혀 있었죠. 사무실 내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상훈 역시 별다른 인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전 그는 현우의 책상 앞을 잠시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현우는 잠시 자판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 없이 다시 화면을 바라봤죠. 인사팀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의 인수인계 검토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훈이 남긴 업무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몇몇 문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정리하며 현우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서 안에는 상훈의 이름이 남겨진 기록이 있었지만 단순한 관리 항목처럼 느껴졌죠. 복구를 마치자 보고서를 출력해 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장은 짧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팀은 곧 정상화됐습니다.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열렸고 보고는 일정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동료들은 점심시간마다 자연스럽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도 상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우 역시 언급하지 않았죠. 퇴근 무렵 현우는 상훈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컵을 치워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의식적이었지만 미련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지자 남은 빛은 모니터 한 줄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컴퓨터를 종료하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와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진 셈이었죠. 몇 주 후 본사에서 인사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김현우는 팀 리더로 공식 승진했죠. 부장은 팀 회의에서 현우의 업무 처리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동료들은 이전보다 더 신뢰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우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군대 시절을 떠올렸지만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점검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 일했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했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전보다 더 강해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는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한 인사소리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